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YTN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초대 MC가 방송인 박정숙 씨였고요. 이어서 박휘빈 아나운서가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를 아주 든든하게 뿌리 내려주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행복하고 한 번 더 힘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저 잘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중년이 됐는데요. 이 설렘을 느끼는 때가 참 드물거든요. 오늘 모처럼 두근두근 마구 설렙니다. 이 느낌 가득 담아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급 을공무원으로 군부대 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32살이나 그쯤 돼서 군 생활을 한 7, 8년 이래 하다가 나와서 직장 잡고 그게 처음인데요.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었는데 대구에서 올라왔었는데 대구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각박한 세월은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그랬던 기억들은 있습니다. 저 강원도 76년도 10월달 세멘트 만드는데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잡고 첫 출근하니까 진짜 너무 많이 설렜어요.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중심에서 이 첫 출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첫 출근하던 날 기억하세요? 며칠 전부터 잠도 안 오고 빠진 건 없나? 새로 장만한 옷 뭐라도 묻진 않았나? 수십 번 확인하게 되고요. 지각하진 않을까? 동선 확인하죠. 교통편 확인하죠. 비상금 확인하죠. 네, 첫 방송, 첫 출근. 처음이란 느낌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설레잖아요. 여러분의 첫 출근은 어떠셨습니까?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출근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데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드리는 상품 중에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 티켓이 있는데요. 원래 평일에 2분씩 드릴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5분께 2매씩 드리겠다고 김혜민 PD가 들어오기 전에 힘주어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7249님이 새로 오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테랑 방송인이신가요? 전성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4003님 기상캐스터 출신이시죠? 반가워요. 좋은 방송 부탁해요. 네, 좋은 방송 하시라는 명 받았기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352님 첫 음악부터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8259님, 익서님, 텔레비전에서만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심장이 떨리는 게 제 귀로 들린다니까요.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주제는 첫 출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샵 094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하나,
네, YTN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멋진 전성기를 열어드릴 여러 가지 코너 준비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뭐니 해도 건강, 건강 상담을 위해서요. 당신의 주치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만약 제 주치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국민 주치의시죠? 을지의과대 가정의학과의 오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네요. 아유, 매력적인 목소리. 아주 그냥 뭐 착착 감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방송인이신 것 같기도 하세요. 네, 저는 또 연기자로 등록도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정말 팔방미인이신데요? 요즘엔 뭐 네. 6가지 직업이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6가지. 뭐 6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주치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신 겁니다. 나이 들면서 저희 주 청취자층이 연세가 뭐 30대 후반부터 40, 네. 50, 60 7학년도 계시고요. 8학년도 계십니다.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할머님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걸 다 알고 사셨잖아요. 아이고. 네. 근데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시나 그랬는데요. 저 어제 도배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이, 도배하셨으면 당연히 소리 내야죠. 아이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네. 우리 몸이 운동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근육들이 준비가 덜 돼 있죠. 이런 덜 된 준비 상태에서 조금 힘들게 일을 하시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루에 도배를 해서 내 방을 다 바른다는 거는 굉장한 중노동이거든요. 그 일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프신 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도배는 도배를 해주신 분이 하셨는데 문제는 가구에서 뭘 빼내잖아요. 그럼요. 가신 다음에 그걸 넣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청소 엄청 어렵죠.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몸을 쓰니까 힘든 거다. 그렇죠. 그게 많아요. 네. 자기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봄 되면 또 갑작스럽게 이제 좀 살 좀 빼봐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움직여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하루 하고 다 땡이에요. 왜냐면 하루를 너무 무리를 하거든요. 아니 박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해서 오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알아 누우니까. 본인 경험이세요? 박사님은 아니시겠죠? 저도 경험이 있죠. 네. 아니 저 진짜 한 열흘 됐나요? 2주 됐나? 줄넘기를 1000개를 했어요 한 번에. 우와. 그리고 그 다음날 무릎이 부어가지고. 그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여태 안 하고 있어요. 네, 잘못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역시 뭔가 스트레칭이든 뭐든 충분히 하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아니면 적응할 시간을 안 주셔서 그렇죠. 공부도 뭐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막 3시간 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안 합니다. 네. 하긴. 네. 근데 이제 갱년기에 들어서시면서 아마 마음이나 몸의 변화를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요새 갱년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갱년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폐경을 겪은 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성만 갱년기가 오나요? 그럼? 우선은 이제 여성들이 주로였죠. 그래서 네. 폐경이 되는 그 시기부터 한 3 내지 5년까지를 우리가 갱년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남성들은 사실 폐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요. 갱년기 무렵이 되셨거나 앞두고 계셨거나 지나셨거나 그래서 궁금하셨던 점, 또 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갱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우울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닌가요?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다라고 느껴지는 첫 번째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100명 중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얼굴이 달아오르고요. 70분에서 8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20 내지 30%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증상은 안면 홍조,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데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보기에도 빨개집니까? 그런 분도 있고 본인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얼굴이 너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네. 달아오르는 느낌이 확 드니까 네. 그게 수시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 시간에도 여러 번씩 그렇게 왔다 가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는 저마다 다르겠군요. 아까 폐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을 만들어 보면 네. 49세에서 51세 사이에 대개 폐경이 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증상들이 시작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두드러진 그 열감, 홍조감 외에 제가 듣기로는 화가 나신다고. 많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별것 아닌 일에도. 네. 네. 우선 등 쪽으로 이 열감이 확 났다가 식은땀이 쭉 났다가 어머나. 그런 게 이제 가장 흔하고요. 그 예. 뒤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약간 감정 장애, 우울하거나 이런 게 와서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네. 자제분들이 엄마가 요새 신경질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렇구나. 거기다가 기억력이 또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네네. 예전 같으면 빨래를 태웠다. 네네. 뭐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참을 찾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빨래를 또 그렇게 삶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못 찾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내가 이걸 왜 열었지? 뭘 꺼내야 되지?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시고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갱년기 아니어도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는 예, 있는데 네네. 갱년기랑 연관이 지어서 아. 많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요실금이라는 증상이 와요. 아. 소변을 자꾸 지리시게 되거나 조금씩 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오래되면 이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질병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갱년기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받고 검사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5242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속도 미식거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뭐 갱년기만으로 오지는 않고요. 네. 이 갱년기 시기에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심리적인 문제와 갱년기가 합쳐지면 저런 감정 장애 중에서도 아주 센 공황장애나 뭐 불안증이나 우울증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 막 꼼짝도 못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 환자를 대면하실 때 실제로 갱년기와 관련돼서 뭔가를 호소하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네. 가장 안타까웠다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그럼 사례가? 본인은 갱년기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셨는데 갱년기가 아니죠.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45인데 벌써 갱년기가 왔어요 하고 오세요. 근데 그건 폐경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폐경이 안 왔다면 갱년기 증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달아오르고 뭐 우울감이 느껴지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거랑 연관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갱년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감정 장애가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고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상처 이게 바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이 상처들이 계속 쌓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육체적인 증상, 뭐 정신적인 증상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스트레스의 양이 너무 많아졌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갱년기와 혼돈하시는 일이 조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처가 쌓여서 견딜 수 있는 한계 그 점을 딱 넘어섰을 때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 네. 그러면 그 견딜 수 없는 한계에서 마지막 하나를 추가해준 그 사람은 폭탄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갑자기 게 막 화를. 이게 큰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하면 쌓여서 한계점을 넘어갈 때는 아주 작은 일로도 훅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 갱년기 환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오한진 박사님과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 노래를 오한진 박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박사님 이 노래 왜 추천하셨어요? 갱년기가 되면 좀 우울감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불안하다, 뭐 감정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감정을 좀 신나게 좀 바꿔보시라고 이 노래 추천했습니다. 몸을 좀 움직여도 되나요? 네. 와후! 클론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잠시 후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차정원입니다. 새롭게 바뀐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공연 중인 맘마미아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이번 주 축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맘마미아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전성기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1분. 당신의 주치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갱년기 얘기 중인데요. 잠깐 저희 문자 좀 보고 갈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첫 출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올렸더니만 관련한 문자들을 몇 분 주셨어요. 5787님, 첫 출근의 설레임도 잠시 기간제로 계약돼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또 미생이란 드라마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요. 힘내십시오.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125님, 올해로 직장 9년 차 주부입니다. 첫 직장이 인턴 기간이 너무 길어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니 정직원도 되고 좋은 날이 오네요. 결혼하고 보니 아침밥 먹고 출근하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매일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5787님도 희망이 생기시겠는데요. 1125님이 긴 인턴 기간 끝에 정직원이 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8942님. 첫 출근하던 날 정말 기억에 남죠. 백수 생활하다 처음 직장 간다고 친구들과 새벽까지 달리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도 하고 입에서 술 냄새 나고 출근하자마자 찍혀서 한 달 동안 엄청 혼났죠. 아이고 저런. 좀 고생하셨겠는데요. 첫 출근에 관련된 문자들 주셔서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한진 박사님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0484님이 내년에 52이 되는 여성이니까 올해 51이시네요. 최근 몇 달 사이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오고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나이가 나인 만큼 갱년기 증상 같은데 사는 게 정말 허무하고 이유 없이 눈물도 납니다. 아, 노인처럼 자다가 새벽녘에 깨서 이리저리 뒤척이기도 한데 이거 맞죠? 갱년기 증상.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네. 하셨어요? 뭐 명백한 갱년기고요. 저런. 갱년기라는 것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작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드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하시다 보니까 증상을 계속 오래 가져가시고 고생하시고 네.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처에 잘 아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거기를 네.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바로 처방해 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먹을 수 없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뭐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든가 그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서 뭐 이제 처방을 해 주실 때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러니까 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셔야죠. 본인이 직접 뭐 여성 호르몬을 사실 수도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좋으니까 꼭 네네. 병원을 한번 찾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샵 0945번으로 갱년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어려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33님은 갱년기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갱년기 좋은 음식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뭐 뭐든지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드시지 않아야 될 음식은 없는데요. 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많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콩이고요. 그다음에 석류에도 상당히 있고요. 뭐 승마라고 해서 자몽이나 얌 같은 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드시면 좋은데 이걸 또 너무 이것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그러시지 말고 예. 채소를 조금 더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잡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 아하. 의사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진짜 석류가 좋다고요. 네. 한동안 홈쇼핑 채널에서 맞아요. 석류 네. 음료가 도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뭐 건강 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거 좋은데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이 딱 정해져 있게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갈아서 넣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8345님. 아내가 49이에요. 잘 넘어지는데 이것도 갱년기 현상인가요? 저 남편 되시는 분이 잘 안 해주시니까 넘어지죠. 잘 넘어지시는 거 옆에 잘 잡아주셔야지 되는데 네. 갱년기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3340님. 이 남성이시네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신데 저 요즘 제 남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심리적으로요. 그냥 업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갱년기 증세가 아닌가 싶어요. 남자들의 경우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남성들도 나타나고요. 남성들은 30세부터 매년 약 1%에서 1.3% 정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합니다. 30세부터.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네. 그래도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활력 감소가 주 증상입니다. 네. 힘이 없다, 피곤하다, 뭐 재미가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의욕이 떨어졌다 이런 게 가장 큰 증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감정 장애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감성적이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 뭐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또 뭐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나고요. 정말 많으세요. 드라마 보시면서. 그럼요. 남성분들. 원래 남자도 울어도 되는데 남성들이 울을 때는 소리를 안 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세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코 훌쩍거리면 코도 푸시고 네. 또 소리가 나면 소리 내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극도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연극을 보러 네. 가서도 보면 남성들은 소리 안 내고 울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됩니다. 하긴 여성들은 감정인데. 그냥 흑흑거리고 그럼요. 울거든요. 감정인데 뭐 그런 걸 그렇게 감추십니까?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감정을 네.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 어렸을 때 사내는 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맞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4611님,
저는 폐경 이후 잠을 잘 못 자서 오랜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있어요. 수면제를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사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거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거고요. 네. 수면제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약제는 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약제를 드시는 게 더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양이 아주 적은 양이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0108님. 아내가 갱년기인데요. 호르몬제를 6년간 복용하다가 너무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끊었는데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열이 너무 오르고 땀이 나서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이 쌓여 짜증이 많습니다. 열 주기를 체크해보니 1시간 단위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네요. 열만이라도 내릴 방법 없습니까? 왜 없어요? 호르몬제를 다시 드시면 됩니다. 호르몬제는 계속 먹어도 됩니까? 네, 호르몬제를 뭐 평생 드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일시적으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대개 한 10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끊으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암 생길까 봐. 맞아요. 이게 제일 큰데 유방암은 사실 10,000명이 똑같이 폐경된 여성 10,000명이 7년간 복용했을 때 아닌 사람,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7명에서 8명이 더 생겼어요. 7년 후에. 그 정도 확률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아주 희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고 네. 이런 정도의 확률을 무서워하신다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까 봐 차를 못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이런 분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그냥 있으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요. 예. 네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 드시다가 유방암이 발생했다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확인에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역으로. 네. 저는 요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3944님이 주셨어요. 갱년기인 어머님으로 집안이 살 얼음판입니다. 어머님도 힘들어하시고 저희 어머니께 갱년기에 좋은 영양제 사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 결혼이 늦어져서 엄마가 갱년기일 때 애가 사춘기인 거예요. 갱년기 때 사춘기의 전쟁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댁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어머님이 일단은 이제 제일 더 중요하죠. 사춘기 네. 아이는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어머님은 오래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참거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이용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셔서 네. 확인을 잘 받으신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너무 주저하지 말고 드십시오. 네. 특히 폐경이 되고 10년 안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사님 말씀 중에 그 갱년기가 길어지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증상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년 60이 돼도 정도? 70이 돼도. 어머. 호르몬을 끊기만 하면 도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주 돈도 많이 들어요. 다른 곳을 찾다 보면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가장 싸고. 설마 호르몬제가 중독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4121님. 그냥 가정의학과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산부인과? 아니면 정신의학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선 이제 내과도 되고 가정의학과도 되고 산부인과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과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셔서 네. 상담을 해보셔서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으면 뭐 처방 안 해주실 게 뻔하고요. 네. 자신이 있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니까 네. 편하신 선생님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갱년기 말로만 듣던 갱년기 이런 거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박사님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자, 당신의 주치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끝으로요. 갱년기 겪는 분들께 혹은 갱년기를 닥칠 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네, 갱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왔을까, 이런 불안하는 마음, 또 본인한테만 너무 자책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하시면 되는 거고, 네. 내 몸에 표시가 나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이때부터 병 생긴다. 네. 이때부터 다른 병이 생기는 신호를 준 거니까 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음악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완지 박사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월요일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드립니다. 당신의 주치의 건강상담 함께해주세요. 화요일에는 청취자들의 화병을 진단해드립니다. 관계 때문에 속병 나신 분들 해결해드릴게요. 수요일 풍요로운 전성기를 위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똑똑 재테크. 목요일 계절씨 아줌마 아닙니다. 내 안의 소년소녀를 깨우는 시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금요일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질문들.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심각한 각종 문제들 해결해드립니다.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47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의 문자들이 저에게 도착했죠. 저희가 이제 첫 출근에 관해서 문자 주십시오 했고요. 갱년기 설명 들으면서 질문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도 주셨고 첫 출근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329님이 첫 출근 아빠가 사주신 예복 같은 투피스 정장을 입고 첫 출근했는데 저희 부서 사무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어떡해요. 집 나르셨네요. 투피스 입고. 잊혀지질 않으시겠다. 그쵸? 4416님은 첫 출근의 기억.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 둘 낳고 3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얻었죠.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던 친구가 저희 팀장님으로 있더라고요. 덕분에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요. 정말 이런 경우가 드문데 큰 힘을 얻으셨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으셨겠죠? 잘 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축하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1221님이세요. 익서님, 저 팬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첫날이었거든요. 스튜디오도 낯설고, 모니터도 낯설고, 심지어 디지털 시계까지 지금 낯선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겁니다. 0980님. 첫 방송 축하합니다. 익선씨, 좋은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즐겁고 보람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7253님도 첫 방송 축하드리며 건투를 빕니다. 하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7249님. 익선님, 전성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곡, 빅뱅의 붉은 노을하고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신청하셨는데 이 중에 뭘 들려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좋은데요. 프로그램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잖아요. 근데 7249님이 익서님 전성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치 저의 전성기인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첫 대사가 저는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라는
대사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빛나고 그래서 전성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5694님 첫 출근 축하합니다. 첫 출근은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공존하는데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알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저희가 7080 가요를 들려드리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거든요. 그래서 빅뱅의 붉은 노을 대신에 그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좀 어색하셨나요? 아니면 뭐 들어줄만 한데? 하셨나요? 에이, 박귀빈이는 안 돼. 뭐 이러셨나요? 네, 일단 개편 맞았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볼 겁니다. 자, 내일도 저희는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자, 이문세의 붉은 노을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